이번엔 아파트 상가 방음 시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이 공사에 쓰일 자재들을 나르기 바쁜데요. 저기 뭘 운반하시는 거예요? 섞고요. 오늘 이 공간은 음악 작업실 용도로 시공됩니다. 이웃의 소음 피해를 우려해 특별히 벽간 방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방음 시공할 건데요. 네. 먼저 천정을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티격자로 벽을 세울 겁니다. 주거형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이라 높은 천장. 벽마다 가벽을 세우려면 수평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줄자로 바닥과 천장의 수평을 표시해 나가며 위치를 선정합니다. 큰 수직 나와야 됩니다. 이게 소방이 상 걸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죠. 수평을 잡고 높이 측정이 끝나면 벽 면적에 따른 간격을 계산하죠. 가벽에 뼈대를 몇 개 세울지, 간격은 어느 정도 띄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접착제를 도포한 목재로 뼈대를 설치해 보는데요. 가장 먼저 바닥에 고정되는 목재. 이때 벽과 일정한 간격을 띄고 설치하는 것이 포인트. 지금 붙여놓으시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을 못 보니까 이거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이제 천장 깊은 곳까지 기둥 목재를 세우면 가벽 테두리 설치가 끝납니다. 이때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작업자. 소음 측정기를 들고 소리를 측정하는데요. 작업 전 외부 소음을 측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업하기 전, 작업하고 나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측정하는 겁니다. 공사하고 나면은 얼마 줄었으면은 신뢰도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안 그러면 막연히 귀로 듣는 거하고는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방음 시공 전 내부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61.2데시벨. 이제 가벽 틀 안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워나가는데요. 벽체 보강하는 건데요. 기존의 벽체가 워낙에 소리를 못 잡으니까 이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저 위까지 올리는 겁니다. 가벽을 설치할 때 공기층이라고 해서 기존 벽에서 3cm 내지 5cm를 띄워 설치해야 하는데요. 내부 소음 발생 시 가벽을 뚫고 나간 소리를 잡아두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음은 공간 구석구석으로 퍼지죠. 일정량은 방음제가 잡아주고 일정량이 공간에 갇혀 결과적으로 소음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거예요? 섞어치기도 편하고 차음제 붙이기도 좋고 목줄부터 작업하는 게 좋아요. 가벽 기둥 한 개를 작업할 때마다 높이를 일일이 다시 측정해야 하는데요. 평평한 바닥과 달리 천장은 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때마다 높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가벽 설치가 완료된 후 알록달록한 스펀지 형태의 자재를 들여오는데요. 기둥 사이 공간마다 이것을 끼워 넣습니다. 지금 넣고 계신 건 뭐예요? 마블이라고 충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가벽 사이를 충진제로 채워주면 완충 역할로 소리를 잡아준다는 것. 요거는 무거워요. 밀도가 있어서 녹음실이나 이런 데는 요 마블을 제일 많이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 사용한 유리솜이 해로운 물질로 분류된 후 친환경 소재인 마블을 사용하는데요. 틈새는 더욱 꼼꼼히 메워줍니다. 굉장히 꼼꼼히 막으시네요. 이 옆집하고 통하잖아요. 저런데 복도 쪽이나 그런 데는 다른 집하고 이게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허술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옆집이랑 통하니까 최대한 밀폐를 시켜줘야지. 벽에서 간격을 띄어 설치한 가벽 틀 안은 마블 패드로 채워져 나갑니다. 이때 시공을 의뢰한 고객이 방문했는데요. 사장님, 여기다가 바로 흡음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에어컨에 들어가요. 2년 전보다 방음 시공 의뢰가 2배로 늘었다는군요. 제가 음악을 하는데 개인 작업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잡음들이 안 들어가고
깨끗한 소리가 녹음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큰 음악을 틀면서 작업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 시공에 사용되는 석고보드는 일반 석고보드와는 차이가 있다는데요. 이거 일반 덮고 있고 방도 덮고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이 덮고를 쓰고 있죠. 방음의 원리는 밀폐와 차단이 기본. 가벽과 충진재로 밀폐시킨 벽에 방음 석고로 다시 차단을 해주는 건데요. 그 위에 또다시 무언가를 붙여나갑니다. 이게 차음제예요. 차음제요? 예. 옛날에 그 비닐 썼는데 비닐 대신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 많이 잡아줘요. 그러고 보니 한 벽에만 몇 단계의 작업을 해나가는데요. 그만큼 방음 효과가 높아지는 걸까요? 2T, 3T 뭐 이렇게 5T까지 나오는데 보통 2T를 많이 써요. 3T 다 들어가면 무겁고 그다음에 실내기 때문에 보정이 힘들어요. 여러 겹으로 작업하면 방음 효과는 좋아지겠지만 내부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이것이 주거형 아파트 벽간 소음 문제를 방음 시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석고보드, 두 번째 차음제, 그 후 틈새마다 실리콘으로 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리콘을 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아, 틈새를 막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차음제 치고 석고 치고 차음제 치고 석고 치고 하는데 이제 칠 때마다 이제 천정이 일직선 수평이 안 돼요. 울룩불룩 하거든요. 근데 석고는 벽체에 따라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틈새가 계속 생기거든요. 한번 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감될 때까지 계속 틈새를 막아주는 거예요. 조그만 공간도 이런 틈새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완벽한 밀폐에서 방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다시 석고, 그 다음 차음제 작업, 또 실리콘 작업. 각 벽마다 4번씩 반복해냅니다. 석고를 한 번 쳤을 때 하고 두 번 쳤을 때 하고 그 방음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다음 그 차음제 중간에 또 넣어두고 석고는 기본적으로 4번을 기준으로 삼아요. 4겹으로 무장한 벽. 이렇게 여러 겹을 겹쳐 작업하더라도 마치 한 장처럼 철저한 밀착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이 벌어지거나 틈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소리는 여지없이 그 공간으로 새어나와 소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충진재 채운 가벽에 석고보드, 차음재, 석고보드, 차음재 순으로 4겹이 겹쳐져 하나의 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 중 가장 까다로운 건 실리콘 작업입니다. 높고 깊은 천장 쪽 벽은 작업을 한층 고되게 만드는데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힘들죠.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목도 아프고 좀 힘들죠. 한쪽에서는 전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석고보드로 벽을 세워나갈 때부터 전기 사용 위치를 계산해 전선을 빼놓아야 이렇게 전선 작업이 수월합니다. 조명이 켜지는 걸 보니 전기 작업이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전기 공사를 잘못해 놓으면은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니까 뭐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런 게 안 되고요. 선만 이렇게 하나씩 밖으로 나와서 노출로 다 돼야 돼요. 매입이 안 되니까. 노출로 붙여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창문과 가벽 사이에 뜨는 공간은 특히 완벽한 밀폐를 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방음 시공 현장. 이곳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전문 미디 연습실을 시공 중인데요. 20개의 방 중 천장 방음 시공하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장에 쿠션 같은 소재를 마구 집어넣는군요. 이래서 파이프 밑에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 채워내라고. 이거 안 채우면 음이 새니까. 이거 다 채워야 돼요. 대부분의 천장은 내부를 보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거형 아파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겪는 층간 소음이 바로 아파트 천장의 공간,
벽 기둥 속 공간, 엘리베이터 주변의 공간 등을 통해 소리가 타고 내려가면서 울리기 때문이라는군요. 우레폼이라고요. 이게 수치로프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음 방지죠, 뭐. 공간을 다 채우고 틈새까지 싹 메워줘야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접착제로만 가벽을 세운 벽 시공과 달리 천장에는 구멍을 내고 철근 앵커까지 설치합니다.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요? 네, 이거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딴 데는 뭐 저기다 나무로 박아가지고 한번 치면 되는데 무게가 원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가를 꼭 심어야 돼요. 가벽과 방음제, 석고보드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작업. 시공 과정 내내 고개를 올리고 작업하니 목부터 어깨까지 뻐근해 옵니다. 천장 쪽 작업하시면 어떠세요? 힘들어요. 뭐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그렇다면 일반 방음 시공과 음향 전문 공간의 방음 시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가나 이런 분이 여기서 작업하기 때문에 소리가 스피커로 딱 들었을 때 이제 소리가 잘 들리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재를 한 뭉치 옮겨오는 작업자. 천장 가벽 안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마도 흡음재로 보이는데요. 벽 방음 때 사용한 마블과 다른 패널이군요. 저음까지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려면 유리 섬유나 아니면 앞면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 저음까지도 이제 방음이 돼요. 그래서 음악 작업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앞면이나 미네랄 울을 사용해야 더 좋거든요. 미네랄 울은 광석류에서 고온으로 뽑아낸 섬유인데요. 미세하고 균일한 섬유 사이 공기층이 촘촘해 흡음 성능이 뛰어나죠. 보통은 산업용 건축물에서 친환경 보온 단열재로 사용되는데 유럽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천정에도 한 3장, 4장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많이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저음 방음이 더 되는 거예요. 미세한 섬유를 압축한 패드다 보니 얼굴로 패드 가루가 후두두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죽겠어요. 이게 지금 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죽겠어요. 가루가 많이 날려 죽겠어 지금. 압축 분사기로 작업 중간중간 패드 가루를 털어내야 하는 작업자. 일반적으로 방음하면 차음과 흡음을 생각하지만 건축학적으로 방음은 여기에 방진과 음향적 설계까지 포함된다는데요. 차음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흡음은 왜곡된 소리를 잡아주는 것이 목적. 흡음재로 채운 천장은 벽 시공처럼 단단한 석고로 가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아이고 작업하기 힘들죠. 엄청 힘들지. 단단하고 자르는 것도 힘들고. 여러 겹의 석고보드를 설치해야 하는 천장 공사. 거주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때문에 방음 시공을 원해도 이런 시공 방식으로는 천장이 낮아져 공사가 불가능하다는군요. 게다가 집안 전체를 방음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충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충 작용이요? 다른 접착제보다 이게 조금 강해요. 여러 겹의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에서 사용되는 접착제. 굳어버리면 딱딱해지는 접착제가 어떻게 완충작용을 한다는 걸까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굳지 않는 말하자면 풀이에요. 액체 상태로 이렇게 있는 고무라서 이게 이제 소리가 석고보드를 딱 쳤을 때 얘가 약간 움직여주면서 저음을 흡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저음 방음에 또 한 3dB 정도 좋아지니까 저희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완전히 굳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며 접착력까지 강하다니. 그거 참 신기하군요. 12.5mm 차음 석고 기준으로 했을 때 2장이 기본, 3장이 맥시멈이고 석고보드 이 벽체로 봤을 때는 한 40mm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무 형태의 친환경 접착제의 탄성은 특히 저음 방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천장 방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편 아파트 상가의 작업실 방음 시공 현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창문 설치 중인데요. 일반 창문이 아닌 방음창이라는군요. 프레임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유리가 5mm, 8mm 페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그래서 뭐 소음이나 그다음에 열 전달 이런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견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음창은 평균 이중창의 경우 차음 성능이 30에서 35데시벨, 삼중창은 40에서 45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음문까지 등장했습니다. 성인 남자 셋이서 힘겹게 옮길 정도로 꽤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장님, 이 문은 어떤 문인가요? 방음문입니다. 방음문요? 네, 스틸 방음은 녹음실용. 꽤 무겁나 봐요. 무겁죠. 100kg 넘어가는데. 몇 킬로요? 100kg 넘어가는데 무겁죠.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참 많죠. 그래서 개짖음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고민하는 가정이 아예 현관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방음문은 내부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반대로 외부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죠. 이번에는 또 다른 자재를 이고 나릅니다. 벽면을 마감하기 위한 보드인데요. 석고 보드와는 달리 표면이 푹신해 보입니다. 이게 흡음재, 이 마감재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 붙임으로써 이제 울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며 다른 벽으로 반사되는데요. 이 반사음을 흡음재가 흡수해 방음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소리를 흡수해 잡아주는 흡음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양한 기계와 한쪽에 높이 쌓여있는 자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 한 장을 기계 위에 올려놓는 작업자. 폴리에스터를 압축시킨 보드예요. 방음 자재로 쓰이는 겁니다. 폴리에스터를 확대해보면 사슬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내구성이 강하고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흡수와 배출이 빨라 등산복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하고 모래하고 합쳐갖고 화합으로 보도를 자르는 겁니다. 내열성과 탄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터. 기계를 이용해 재단하니 절단면이 말끔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한 조각씩 떼어 벽에 부착하기 좋은 크기로 재단을 해나갑니다. 각을 쳐주면 시공을 해놨을 때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었을 때 이속을. 아직은 마감재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기계로 말끔하게 재단한 압축 패드는 또 다른 기계로 옮겨서 새로운 공정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폴리에스터를 압축한 몸통에 패브릭을 입혀주는데요. 패드에 패브릭을 밀착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해 꾹꾹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거 벽에 붙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놓을 때 이게 들뜨지 않게 잘 넣어서 밀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압축 패드가 옷을 입었군요. 이제 주름 없이 밀착시켜 하나가 된 패드는 뒷면 모서리에도 접착제를 뿌려 감싸 붙여주게 됩니다. 겨울 같은 데에는 할매트가 이게 빨리 굳는 현상이 있었고요. 약간의 문질르려면 조금 빨리 굳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굽니다. 최근에는 셀프 방음 시공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군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한 200~300장씩은 나가는데요. 일단 시공이 간편하고요. 누구나 가서 사이즈에 맞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기에도 몰딩이 없고 매진 느낌 나게 깔끔하게 제품이 나오니까 이 제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된 마감재로 작업실 벽이 말끔하게 완공됐습니다. 이제 방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소음 측정을 해봐야죠. 방음문을 닫은 상태에서 외부로 새어나오는 소음을 측정해 봅니다.
30데시벨이 나왔군요. 시공 전과 후 50% 이상의 방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5일간의 공사 현장.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하고 고요한 작업실이 완공됐습니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누군가에게 안식과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고객분께서 만족을 하면 그게 제일 보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없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미디 연습실 방음 시공 현장. 오늘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목재로 제작된 물건의 용도가 궁금해집니다. 천장에서 중고음, 흑음 하는 거예요. 미디 작업을 하는데 베이스나 킥, 소스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근데 이 방 안의 공진음 때문에 소리가 지저분해지게 되면 그걸 똑바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베이스 트랩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패브릭이라 살짝 잡아주고요. 이 안에 앞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저음도 살짝 잡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저음 잡는 함정 정도가 되는 셈인데요. 코너에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이스 트랩이라 저음을 없애는 건데 그 저음이 공진음이 생기는 이유가 앞뒤, 좌우, 그 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기거든요. 그게 겹쳐지는 부분이 이 코너예요. 코너에다 세워야 제일 효과적으로 저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공진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쪽이 위쪽으로 원음을 지켜주는 패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저음을 잡아주는 베이스 트랩뿐만 아니라 천장에 설치해 중고음을 잡아주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디퓨저도 있죠. 음향 설계 범위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거는 중고음을 흡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향을 전체 방 안에 울리는 중고음 잔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아 그 효과가 실감나진 않지만 일단 인테리어 효과는 탁월하군요. 여기가 이제 루버쿠스가 완성된 방은 이렇게 이제 잔향이 잡혀 있고요. 안 된 방을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루버쿠스가 잡히기 전 방이니까 지금 이제 잔향이 많이 이렇게 이제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냥 귀로 듣기에도 많이 울리죠. 여기 이제 잔향이 많이 줄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죠. 작곡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 가수, 그다음에 일반 음향 애호가들, 그러니까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 이런 분들,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더 좋은 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나만의 영화, 음악 감상실을 꾸미고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꾸미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얼마 전 방음 시공을 마친 연습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아, 진짜요? 다행히 공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아늑한 작업실.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만족도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할 때 소리 하나하나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미세한 소리마저도 되게 잘 만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귀가 항상 예민한데 이제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이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뢰인은 꿈을 키울 공간이 생겼습니다. 돈 들인 만큼 이제 작곡가로서 많이 또 벌어서 또 더 좋은 작업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네, 여기서 열심히 작업해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